내 이름은 수진, 58해를 살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두 아이는 저마다의 가정을 꾸려 서울과 부산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고요했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그림자가 되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퇴근 후 불이 꺼진 집 현관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조차 버거웠고 정막은 제 그림자마저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반찬들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고 제 삶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식사를 차리는 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도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청한 문화센터 그림 강좌에서 제 삶의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민호 씨.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림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는 평범한 동료였죠. 나이 들어 무슨 로맨스냐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중한 말투는 제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색색의 물감으로 캠퍼스를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새 서로의 영혼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림 강좌가 없는 날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칭찬을 건네기도 했고 때로는 수진 씨의 그림은 왠지 모르게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라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잊고 지냈던 저의 감정들을 다시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동네 미술관을 거닐고 노을 지는 강변에서 말없이 손을 잡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민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노라면 마치 잊었던 시간의 의미를 되찾는 듯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가 직접 내려주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저와 비슷한 외로움과 고독이 묻어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단단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잃어버렸던 저의 일부를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한없이 기뻤고 제 숨겨진 속마음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꿈꾸는 설렘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마치 잊고 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어 조심스러웠지만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불안감도 잠재울 만큼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갓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그는 제게 늘 묻더군요. 수진 씨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의 작은 취향과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메마른 땅처럼 살았던 제 마음에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저는 이 감정이 새삼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재혼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한다면 선민이는 제가 혹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할까봐, 수진이는 제가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할까봐 늘 염려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아버지만의 아내로
남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새로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민호 씨에게도 아들 준호가 있었기에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벌써부터 자식들의 반대가 눈에 선했고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도 함께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풍으로 붉게 물든 가로수길을 걷던 민호 씨는 제 손을 잡고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언덕과 계곡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줄까? 이 행복을 위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쓸 용기가 내게 있을까?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놓치면 또 다시 메마른 삶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제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따뜻한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그와 함께 써 내려가고 싶은 열망이 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의 따뜻한 고백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요동쳤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동시에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 더 이상 외로움 속에 나를 가두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열망이 결국 제 오랜 망설임을 지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평범한 한 끼 식사였겠지만 이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의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모처럼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정식집이었지만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애써 평온한 척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 조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성민이와 수진이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밥을 거의 먹을 무렵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란다. 성민이는 숟가락을 놓으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고 수진이는 마시던 물잔을 내려놓으며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어. 아주 오랜 시간 혼자였던 엄마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야. 민호 씨라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란다. 말을 마치자마자 식탁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방금까지 흘러나오던 잔잔한 음악조차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성민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0년인데 엄마가 누굴 만나고 다녔다는 걸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의 가치, 아버지를 향한 의리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아들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의 외로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재혼이라니요. 저희에게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통보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문제도 그렇고 만약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가족 관계가 복잡해지고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저희에게도 엄마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고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세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엄마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 속에는 물질적인 걱정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까지 언급되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오랫동안 느껴왔던 고독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평화로운 세상에 균열이 가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거다. 너희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엄마는 오랜 세월 혼자 외로웠어. 밤늦게까지 텅 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밥상에 홀로 앉을 때마다 옆자리에 누군가 없다는 그 허전함에 엄마의 마음은 시리고 아팠단다. 엄마도 사람이야. 평생 너희 아버지와 너희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민호 씨는 그런 엄마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따뜻함을 준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엄마 옆에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난 거야.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다시 찾은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아이들에게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성민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의 그런 결정을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성민이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들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식당을 나섰고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오랜 꿈이었던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자식들의 날선 반응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위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민호 씨를 향한 제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흐느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수진, 58해를 살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두 아이는 저마다의 가정을 꾸려 서울과 부산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고요했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그림자가 되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퇴근 후 불이 꺼진 집 현관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조차 버거웠고 정막은 제 그림자마저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반찬들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고 제 삶의 모든 색깔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식사를 차리는 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도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청한 문화센터 그림 강좌에서 제 삶의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민호 씨.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림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는 평범한 동료였죠. 나이 들어 무슨 로맨스냐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중한 말투는 제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색색의 물감으로 캔버스를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고 어느새 서로의 영혼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그림 강좌가 없는 날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칭찬을 건네기도 했고 때로는 수진 씨의 그림은 왠지 모르게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라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잊고 지냈던 저의 감정들을 다시 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동네 미술관을 거닐고 노을 지는 강변에서 말없이 손을 잡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민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서 있노라면 마치 잊었던 시간의 의미를 되찾는 듯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가 직접 내려주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저와 비슷한 외로움과 고독이 묻어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단단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잃어버렸던 저의 일부를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한없이 기뻤고 제 숨겨진 속마음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꿈꾸는 설렘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마치 잊고 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어 조심스러웠지만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불안감도 잠재울 만큼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갓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그는 제게 늘 묻더군요. 수진 씨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의 작은 취향과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메마른 땅처럼 살았던 제 마음에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저는 이 감정이 새삼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늘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재혼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한다면 성민이는 제가 혹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할까봐, 수진이는 제가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할까봐 늘 염려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아버지만의 아내로 남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새로운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민호 씨에게도 아들 준호가 있었기에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벌써부터 자식들의 반대가 눈에 선했고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도 함께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풍으로 붉게 물든 가로수길을 걷던 민호 씨는 제 손을 잡고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제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언덕과 계곡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줄까? 이 행복을 위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쓸 용기가 내게 있을까?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현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놓치면 또 다시 메마른 삶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제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따뜻한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그와 함께 써 내려가고 싶은 열망이 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민호 씨를 향한 제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성민이와 수진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실망스러운 표정,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 담겨있던 불안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나의 행복이 이토록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잔뜩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밤새 실연이라도 당한 사람 같더군요. 민호 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도 아이들의 반응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피곤함이 묻어났는지 민호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지만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 같아 최대한 짧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오후 늦게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따뜻한 시선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아이들과의 대화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민이의 실망감, 수진이의 재산 문제에 대한 언급까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힘들었겠군요.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 씨의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이들도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다. 재산 문제든 무엇이든 그들이 걱정할 만한 것은 제가 나서서 해결할게요. 중요한 건 수진 씨와 제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의 확고한 말에 저는 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같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외면해도 이 남자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과의 갈등은 단순히 돈이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뢰,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의리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였습니다. 이성을 넘어선 감정의 영역이었죠. 저는 민호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아이들을 설득할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반가웠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민호 씨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고 계신 건 맞죠?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저희 엄마요. 혹시라도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거나 저희가 피해를 볼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상속된 재산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걸 도와드릴게요. 성민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마치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민호 씨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호 씨가 제 돈을 보고 접근한다고 의심하는 걸까요? 믿었던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그동안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마치 저를 상대로 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불쾌함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저를 감시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제가 고작 돈 때문에 움직이는 어리석은 존재로 비치다니 실망감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제 사랑이, 제 행복이 아이들에게는 오직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그런 걱정 없이 살려고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너희 아빠에게나 너희에게나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 민호 씨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너희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엄마를 믿고 조금만 지켜봐 주면 안 되겠니? 제 호소에도 성민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는 엄마를 온전히 믿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더 알아볼 겁니다.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성민이는 제게 차가운 불신만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민호 씨와 저의 사랑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제가 민호 씨와 행복해지는 것도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소파에 기댔고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더 복잡하고 힘겨운 갈등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저의 행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찾은 새로운 사랑이 결코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딸 성민이의 차가운 전화통화 이후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긴 듯 했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저희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제가 민호 씨와 함께하려 한다는 오해는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30여 년을 함께한 남편에게도 피부치 같은 자식들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단 한 번 제가 선택한 행복 앞에서 이렇게나 무참히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저 남은 삶을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벽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갔고 제 마음속 시계는 고통스럽게 째깍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념들 속에서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에 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성민이와의 통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자 민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 아들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반대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상처와 복잡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제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은 제 진심이 얼마나 큰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수진 씨 아이들도 분명 수진 씨의 마음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오해와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요. 민호 씨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직접 아이들과 만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재산 문제든 무엇이든 자신의 진심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진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성민이와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 씨도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던 아이들도 제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자 결국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는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진 씨. 다 잘 될 겁니다. 일주일 뒤 서울의 한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민호 씨와 저 그리고 성민이와 수진이가 함께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민호 씨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 걱정스러운 눈빛에 살짝 미소 지으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수진 씨.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은 생을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은 민호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민호 씨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재산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결혼 후에도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은 저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머님의 돈이나 재산을 탐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수진 씨의 외로운 마음에 제가 의지가 되고 싶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힘들어하실 때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준호에게도 수진 씨는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줄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어머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성민이와 수진이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는 아이들의 의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 듯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민호 씨를 만나서 비로소 다시 웃음을 찾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겪었던 상실감과 고독, 그리고 민호 씨의 존재가 제 삶에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은 평생 내 가슴속에 고이 간직될 거야.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야 하잖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민호 씨는 너희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옆에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란다. 너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처럼 엄마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싶어.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 성민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수진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내 성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엄마의 깊은 외로움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만 생각하고 엄마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성민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엉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속물적으로 재산 문제부터 따지고 들었어요. 민호 아버님 말씀 들으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진심과 민호 아버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아이들의 말이 끝나자 저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제 진심이 아이들에게 닿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 만남을 통해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예전처럼 저를 차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민호 씨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저희가 함께 그림을 그리러 간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도 아이들과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보낸 아이들 사진을 보며 어떤 선물을 좋아할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는 곳 근처에 전시회가 있으면 먼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호 씨의 아들 준호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민호 씨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비단 우리 둘만의 행복이 아닌 서로의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아이들과의 대화 이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큰 산은 이제 민호 씨의 아들 준호 씨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얻었다고는 하나 또 다른 피부치에게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비록 처음에는 반대하더라도 결국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이죠. 준호 씨를 만나는 날, 제 심장은 다시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준호 씨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먼저 준호 씨에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민호 씨를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솔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오랜 시간 외로이 지내다 비로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며 준호 씨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외로워하신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어머니뿐이고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을 쉽게 받아들이기엔 저도 솔직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요. 재혼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원하시는 행복이라면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머님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준호 씨의 솔직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기적인 반대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걱정과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마음을 존중하며 천천히 다가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준호 씨의 어머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란다. 그저 준호 씨의 아버지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을 뿐이야. 준호 씨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우리가 서로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서로를 보듬어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준호 씨는 제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만남 이후 아이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들인 성민이와 수진이는 민호 씨를 처음에는 아직 어색해했지만 점차 민호 씨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주말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식사에 합류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제 손자들의 작은 행동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며 가족의 일원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제 손자가 열감기에 걸려 밤새 열에 시달리자 민호 씨는 새벽 일찍 약을 사들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친손주처럼 걱정하며 밤새 곁을 지키는 민호 씨의 모습에 성민이와 수진이는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민호 씨에게 아버님, 저희 엄마 옆에 이렇게 든든한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을 아버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민호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고 저는 제 옆에 앉은 그를 향해 가슴이 터질 듯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박하게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조용히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죠. 아이들은 저희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 딸 성민이는 직접 제 웨딩드레스와 한복을 골라주며 눈물을 글썽였고 수진이는 민호 씨의 턱시도를 고르는 데 함께 나섰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 준호 씨는 결혼식 날 저희를 위해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갈등과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 식장은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20명 남짓한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민호 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은 갓 20살이 된 새색시처럼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제 두 아이와 민호 씨의 아들이 나란히 서서 저희를 축하해 주었고 손주들은 재롱을 피우며 새 할머니, 새 할아버지에게 안겨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 씨의 아들 준호 씨는 저희를 위해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 가사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준호 씨는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아이들 또한 민호 씨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 어쩌면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것이 사랑과 이해로 충만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으며 소박하지만 충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오디오북 영상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며 우리의 이야기에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즐기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민이는 가끔 제게 전화해서 엄마, 아버님 잘 지내세요? 저희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라고 안부를 묻곤 합니다. 수진이는 저희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주며 몸 관리에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준호 씨도 가끔씩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아버지와 저희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두 노인의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진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겉모습은 풋풋한 청춘의 열정과는 다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삶의 깊이와 지혜가 녹아있어 더욱 단단하고 소중합니다. 지금 저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기댄 민호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새로운 시작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저의 보물창고를 찾은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매일매일이 선물 같고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위한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